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03% 상승 마감했고 이 정도면 강보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49%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 매수를 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실현을 했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런데 그 외 나머지 업종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도 괜찮아요. 오늘은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식시장은 사기꾼들이 득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식시장이란 이 특성이 일반 우리가 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시장의 특성과 조금 다릅니다. 주식시장은 이 임자 없는 주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거나 상대방이 가지고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특히나 더 나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또 그리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해가는 모습이 확인될 때, 그러니까 나오는 뉴스들은 굉장히 악재가 많은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내가 세력이다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자 없는 주식을 뭐 어디서 주워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물량을 던지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그 과정이 나쁜 뉴스를 많이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장에 나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뉴스는 신경 쓰지 말고 돈 흐름에 집중을 해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매집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서 그 종목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주식시장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 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돈 틀리게 돼 있어요. 주식시장에 접근하려고 할 때는 충분히 공부를 많이 하고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래도 시장 경험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가진 돈 전부를 투자하기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돈, 규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좀 작아도 괜찮습니다. 일부러 조금 넣어서 자꾸 시장 경험을 해가면서 단단해져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 주식시장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는 게으른 사람이 잘 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데 때마침 그때 들어온 시기가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라서 그때 사게 되면 잘 될 때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장이 하락할 때는 그건 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아마 우리 죽을 때까지 계속 열리겠죠. 멀리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당장 내가 뭐 조급한 마음에 빨리 돈을 벌지 않아도 되고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때 투자금을 조금씩 늘리고 또 투자금을 늘릴 때는 시장이 상승할 때 아니면 상승 전초전에 놓여 가지고 있을 때 뭐 요즘 같이 나쁜 뉴스들이 나오는데 세력들이 매집할 때 그때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주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좀 들여다보면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들이 23개 종목이나 돼요. 그 중에서 몇 종목 좀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DB 손해보험 세력들이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딱 봐도 예전 저점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때 참 좋았는데, 그죠? 또 그리고 간만에 또 좋은 시절이 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면 안 되겠죠? 그냥 바로 이거 보고 걸러버려야 됩니다. 쳐다보고 분석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냥 걸러버리는 건데 단기적으로 요만큼은 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게 하락을 시작하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어요. 요 빨간색이란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짧은 기간 조금 상승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멀리 보고 지금 현재 들고 가는 시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멀리 보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은 이런 거예요. 코로나 때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난리칠 때 이럴 때 사서 멀리 들고 가는 거지. 지금 어중간하죠. 이 종목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들고 있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반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등 보고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만 신규로 접근하기는 문제가 있죠.
두산 마켓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쵸. 이미 이만큼 올랐어요. 이거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부분 아닙니다. 제가 이 부분 여러분들께 눌림목 생각하고 들어가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분할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단기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고, 관심 종목으로 등록해 뒀다가, 보통 오른 기간만큼 떨어지니까, 이때쯤 한번 생각해봐라. 오른 기간만큼 떨어지니까, 그때쯤 생각해봐라. 이 파란색 넣을 때, 눌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 아무 때나 눌림목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런 종목도 그냥 이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이면 그냥 보고 바로 제껴버리는 겁니다. 분석할 시간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딱 보고 멀리 보면 괜찮지요. 근데 이거 보고 그냥 제끼는 겁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건 최근에 자주 말씀드려서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일단 더하기 빼기 보면 빨간색과 파란색 더하기 빼기 보면 충분히 갈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또 그리고 최근 본다 하더라도 눌림목이 있었고 그죠. 오른만큼 대충 눌림목이 있습니다. 오른만큼 그보다 좀 더 긴 눌림목인데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죠. 앞서 본 한 두세 종목 있죠. 그거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멀리 본다 그러면 이런 거 들어가야죠. 그리고 일진정의는 어떻습니까? 앞서 본 종목의 연장선, 그러니까 이 종목의 DB 손해보험이 지금 요 지점에 있다면 일진정의는 조금 더 나간 거예요. 딱 보니까 그렇죠. 보면 일진정의는 여기에 비해서 조금 더 나갔죠. 좀 더 가까이 볼까요? 가까이 보면 그렇죠. 조금 더 나갔죠.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앞서 본 DB 손해보험의 미래의 모습이 이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이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고점 찍고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신경 써야 된다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눌림목도 이럴 때 눌림목에 대해서 생각해야지 지금은 눌림목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일진전기는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이지만 주가가 이미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걸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멀리 봐도 되죠. 좋은 종목입니다. 또 이게 잘 돼야 돼요. 한국전력이 정말로 외국으로 넘어가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나라 전봇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난리 납니다. 지켜야 되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어중간합니다. 참, 이 종목도 딱 보고 어중간한 거는 안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단은 더하기 빼기 할 것도 참 어중간한데 그래도 뭐 더하기 빼기 한번 해보면 빨간색의 개수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상승 이력도 있고 그렇게 보면 약간 눌림목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이력이 좀 있다라고 봐야죠. 근데 차라리 이거보다 이 종목이 정말로 주식시장에 딱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거 봐야 되겠지요. 근데 앞서 몇 종목 보니까 이거보다 나은 종목이 있죠. 차라리 그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낫지 이거 연구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수급 좀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 최근 1년간에 27만원에서 한 30만원 그 선에 적어도 한 27, 8만원 수준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한 33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도 매수 계속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기관들 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좀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다른 거 좋은 거 세배했는데 굳이 이거 들어갈 이유는 없죠. 근데 현대제철은 지금 참 기가 막힌 구간에 놓여 있어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 자 더하기 빼기 봤을 때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지금 딱 반등 단기 상승할 수 있겠죠. 그럼 요거는 하락 추세 평범한 구간인데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 기다려도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 빨간색 멀리 봤을 때 빨간색이 많더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멀리 봤을 때 고점부 끊어서 빨간색 훨씬 많죠. 이게 앞으로도 오른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뭐 이렇게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종목은 뭐 놔두면 손해나 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짧게 가려 그러면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까지 기다려도 되고 좀 자금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LIC 모르겠다 던져놔도 돼요. 근데 뭐 앞서 본 현대제철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그거 봐도 되지만
현대차가 나타나 버렸잖아. 현대차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거 어땠습니까? 딱 보니까 오늘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그냥 오늘 매수입니다. 매수. 왜 매수냐면 그냥 딱 봐도 눌림목이잖아요. 그냥 앞서 딱 봐도 빨간색이 더 많고, 그죠? 빨간색이 훨씬 더 많죠. 빨간색이 많고 눌림목이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오늘 사는 겁니다. 그냥 운수장비 오늘 돈이 좀 들어왔죠. 현대차 보고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돼요. 운수장비 쪽으로 외국인들이 그동안 많이 물량을 매집했다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뭐 긍정적으로 봐버려야죠. 오늘 본 종목 중에 제일 좋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업종 좀 보면 오늘 급등한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가온전선 이게 뭐야? 보니까 아이고 요때 좋아서 갑자기 하늘로 이렇게 날아오르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한의원들 많이 가보면 이렇게 바늘 있죠. 꼭 한의원에서 보는 바늘 거꾸로 세우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똥침 찌르는 종목들이 많은 것들은 이 작전 세력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보면 충분히 빨간색이 많아서 상승률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간 이렇게 매매를 보면 하늘로 똥침 찌르고 난 다음에는 쑥 꺼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 관심을 가진다 그러면 지금 관심 가지면 안 되겠죠. 상승 추세 탐약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 보면 더 눌림목이 오는데 그 눌림목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 상한가 막 사실 뭐 이런 거 상따해도 돼요. 상따해도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물려도 나눠면 또 갈 수도 있다. 상따를 하더라도 대충 가능성이 있고 혹시나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된다더라도 나눠버리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 데서 상따를 해야지 아무 종목이나 상따하는 거 아닙니다. 하여튼 이 종목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심심하면 아르바이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아닐까 싶어요. 자,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한국 타이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렇게 천천히 떨어졌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거. 이런 종목은 패턴 일정하죠. 이런 종목들은 U자형 그려서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괜찮은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이 뭐 그나마 다른 놈들보다 양반이다. 가온전선처럼 이렇게 하늘로 똥침 찌르는 거 있죠. 이런 거. 이건 거래량이 많지도 않고요. 이 종목. 양아치 잡놈들이 장난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에 비하면 지금 한국 타이어 그 종목은 어디 있습니까? 요거. 이 종목은 훨씬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들어가기는 좀 그렇죠. 단기 고점이고 탐욕 구간이고 그런데 여러분들 찾으려고 그래도 이거는 눌림목 매매하기도 굉장히 좋고 따라가기도 좋아요. 하여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뭐 그 말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냥 또 코스닥 보니까 LB 세미콘 이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은 관심을 가져볼 만하죠. 근데 요거에서 좀 우리 교훈을 좀 얻을 게 있어. 앞서 우리가 본 몇 종목 중에서 한 요까지 온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파란색이 있다가 빨간색 첫 번째 있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빨간색 첫 번째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정말로 여러분들 이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할 때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월급을 뭐 이래 적립하듯이 계속 놓고 싶다. 한 종목 좀 잡아서 이런 게 참 좋습니다. 떨어지는 거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적립해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살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 샀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도 좀 낮아지고 물량도 많아져요. 오르게 되면 또 분할로 이렇게 매도해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좀 내가 어떤 고정된 직장을 가지고서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종목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이 빨간색이 하락의 시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파해 본 종목들도 꽤 있죠. 보면 빨간색이 오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파란색이 딱 올 때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께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에서 첫 번째 파란색 오면 앞으로 이때까지 빨간색이었잖아요. 하락. 이때부터는 파란색.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께 빨간색과 파란색의 개수를 좀 대하게 매게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보통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여러분들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오름기가만큼 대충 떨어지기 때문에 급하게 잊지 말고 좀 킵해 놨다가 대충 아무 때나 매수하면 돼요. 꼭 무조건 저점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이만큼 세력이 들어와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봐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앞서 본 이런 거 보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간색으로 했다 파란색이 첫 번째 시작된 거예요. 그때부터 앞으로 파란색이 많이 나오니까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큰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 것도 좀 그런 것들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파란색, 이거 빨간색 이제 빨간색의 시작이다 보면 되겠지요. 앞으로 빨간색이 시작되면 어떻게 하려고 계속 떨어지는데 멈추산 도산밖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앞선 본 종목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빨간색이 이렇게 많으면 떨어진다니까는 파란색 일이 있으면 왔다 갔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럼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되겠냐고. LB세미콘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럼 오늘 당장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종목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관심을 가지고 이때 들어갔었어야죠. 그럼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버스 한번 떠났답니다. 사람들 차 싣고 한번 간 거예요, 그냥. 우리는 수익 내러 갑니다 하고 버스 떠났어요. 이제 다음 기차, 다음 기차. 그러면 이 킵에서 떨어지면 한번 타는 거고, 이 가풀이면 에이씨 차 보는 거고. 그렇죠? 그 오늘을 본 것 중에서 아모레12 현대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LBCM에게는 요 종목은 킵해 놨는 거예요. 대충 그려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그리고 뭐 있나? 이거는 한국 타이어 이건 봤잖아요. 강원전선 이것도 봤고, 코스닥에서는 고영. 이거 뭐 이거 예전에 또 이게 주가가 탁 이렇게 꺾이는 거 보니까 이거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죠? 보통 이거 딱 꺾이면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딱 꺾이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빨간색보다 많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고, 근데 이 종목 들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거 한 번씩 가다가 뚝뚝 끊기는 거 있어요. 저는 일부러 이렇게 놨습니다. 왜냐면 이거 앞으로 안 하려고. 이거 수정주가 반영해 놔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차라리 우리 이렇게 나누는 게 낫다. 왜냐면 가다가 뚝 떨어졌을 경우에, 가다가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진 거는 보통 회사들이 개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회사들이 개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뚝 떨어지면 그 종목 아예만 안 하는 걸로. 왜냐면 우리 주식시장에는 상장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종목이 한 2,000개 정도 돼요. 물론 뭐 또 자전한 거 빼면 엄청 많이 빠지겠지만, 그리고 저 고용 사장님이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저 행복샷 선생님 제발 우리 회사 주식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잖아. 회사 관계자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내가 굳이 살 이유가 없죠. 근데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됩니다. 오늘 좀 많은 종목 봤잖아요. 딱 보고 내가 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뭐 오늘 이야기가 길어졌으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이 자본가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더 끌어모은다고요. 상품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그런데 이 주식회사가 없다 그러면 이 자본가 지원차 다 헤쳐먹겠지요. 그런데 어떻게든 뭐 이 주식시장이 만들어져서 이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의 창업주다, 아니면 경영진이다, 어떤 뭐 CEO, 뭐 임시로 만든 그런 거 말고, 뭐 회사 주인 비슷한, 그러니까 주식회사의 주인이 뭐 한 명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초반에 만들어서 참 이 회사에 애착이 간다. 이런 사람들은 이 회사를 못 떠났지요. 근데 그런 회사가 우리나라에 몇천 개 있다 이 말입니다. 전 세계 보면 더 많겠지요. 그럼 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딱 보고, 아이고 이 새끼 괜찮네, 하나 사볼까? 오늘 본 거 보면 현대차, 아이고 사봐야 되겠네.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안 사야지. 이거 마음에 드네, 안 사야지. 뭐 사야지.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선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내비리고 다른 거 갚아야지. 현대차 하다가 재수없다, 다른 데 갚아야지. 이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주이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해요. 선택을 해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회사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의 과실을 같이 따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일단 선택의 폭이 열린 거예요.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없죠. 지가 하면 잘 되면 지가 뭐 많이 먹겠지만 안 되면 우리보다 더 크게 일을 각오를 하고 정말로 사생결당하는 뭐 그런 심정으로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다가 이 새끼 별로 마음에 안 드네. 현금으로도 안 좋고 팔아볼 수 있죠. 당장 딱 끊어보고 다른 거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거입니다. 이게 돈이 많으면, 아니면 우리가 뭐 꼭 돈이 많아서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이 취사 선택을 통해서 내가 이쪽 저쪽, 그래서 추구하는 바는 전체적인 주식의 사이즈를 늘려가는 겁니다. 물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예전에 뭐 금액으로 치면 한 1,000만치 들고 있다가 지금은 자꾸 이익을 보태서 뭐 2,000만치 들고 있고 3,000만치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을 계속 사이즈를 늘려서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험 부담은 누가 하느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으면 이 뭐 옛날에 뭐 삼성전자는 좀 그렇다. 어떤 기업의 총수가 깜빵 간 적이 있죠. 또 아니면 기업 하다 보면 깜빵 가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걔는 깜빵 갈 각오하고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나는 그 회사가 망해도 난 깜빵 안 갑니다. 그냥 그 투자금을 갖다가 놔버리면 되는 거죠. 또 그 회사가 어떻게 주가가 좀 오르게 되면 수익 내고 팔아봐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손쉽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자본 소득을 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우리 입장에서 좋은 제도입니까? 이 주식 시장이라는 이 제도가. 별거 없던 내가 뭐 회사를 만들 그런 참 능력도 안 되고, 또 회사를 만들게 되면 빚도 내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이 많은데 그냥 골라가지고 이 회사 어떻네 저 회사 어떻네 해서 골라서 괜찮으면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수익의 과실을 갖다가 성장의 과실을 따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 국민들이 자본가가 될 길을 갖다가 그것도 위험 부담 없이 자본가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지금 전 세계 다 그래 열려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제도를 부의 분배, 이게 부의 분배잖아요. 좋은 제도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 애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친 게 부의 분배, 이거 가르쳤습니다. 하도 말씀드려서 잘 아시겠죠? 우리 애들 7살 때부터, 작은 애는 그보다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주식 보유를 시작해서 자본을 갖다가 자본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번다. 어떻게 내가 지 회사의 공동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중이죠. 10몇 년 투자했다니까 걔들도 이제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제도 활용을 하십시오. 네가 다 처먹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돈 좀 아껴가지고 주주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회사 잘 되면 나도 같이 처먹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